명을 받고 뼈저저러니 싹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서 생명 기운이 명으로서 나왔다면 그것을 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이 준 생명 기운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간치고 지켜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면 설성이라고 한다. 그다음 설성, 성품을 잘 갖고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면 도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과 도를 합쳐갖고 그것이 잘 조화되도록 닦고 기름칠이고 어긋나지 않도록 꾸며나가고 하는 것이 이제 닦을 숫자가 닦을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깨진 놈을 보완한다는 뜻도 있고 또 없는 나쁜 것을 띄어낸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닦을 수 속에는 못된 놈은 딱 된 놈 떼어내고 보지는 부분을 도와주고 해서 도를 가꾸고 길들이고 키워나간다는 뜻이어서 가변적 이 가꾸는 도는 힘을 보태주는 의미로 가지고 본다면 이 도에다가 힘을 보태서 도를 키워나간다. 그런 자세, 도에다가 큰 덩어리 하늘 도에 대해서 거기에 끼일 수 없을 정도로 쬐까는 것들이 붙어갖고 도를 키워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 수다, 닦을수다. 그 닦을수가 바로 그 도는 큰 덩어리지만 쬐까는 교가 붙어갖고 도가 커져나간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큰 덩어리, 원덩어리인 성과 도 말고 쬐까는 교라고 하는 것이 붙어갖고 새끼치고 커져나가면서 결국은 우주가 팽창해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자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양에서는 성과 도만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수학에서 미분, 적분에 의해서 자그마한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죠. 원덩치는 변화 못 가져온다. 그래 보자면 원덩치에서 쬐까는 것들이 조금씩 커져나가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불확정적 가변적인 요소들이 아주 미분, 많은 알갱이들이 변화해갖고 변화하는 것을 말하면 교라고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 방향은 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새끼쳐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보자면 성도 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놓고 볼 때 도라고 보자. 다 전체를 합쳐놓고 보자면 그러면 성과 도와 교 세 가지 요소 중에 중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갖고 있는 원리인 도라고 보자. 그 도라고 하면서 기준으로 볼 때는 도는 눈 깜짝할 때에도 수위도 떨어질 수 없는 게 저쩌고 그래서 시인도 보고 뭐든지 설명을 보고 있다. 그렇게 도를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성과 도와 교 조화를 기본으로 가자 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해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성과 도와 교 속에 나타나는 출발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크고 움직여가는 단위인 성이라 말입니다. 그 성이 표현되어진 것을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다. 그러면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 뭐 설명한 것이 뭐냐면 희노애락이 아직 구체적으로 미발이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 있죠. 나타나는 잠재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잠재적 상태를 중이라고 하죠. 그럼 그것이 활동해갖고 나오면 뭐냐? 그러면 중을 넘어서서 크게 되면 뭐냐? 더 커지면 뭘까? 난이요, 혼란이요. 그러니까 혁이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정도를 판 깨지 않을 정도까지 유지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중이 적당한 상태를 유지한다. 절도를 가진다. 그것을 말하자면 A라고 한다. 그 문제는 전제 유교대학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아주 담당한 중요 선생님하고 박철기 사무실 중과 화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하고 터져나온 문제 어떻게 수술인가를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과 화를 넘어서 이제 난 어쩌죠. 판 깨지면 어떻게 갖고 중이나 화로 돌아오냐 문제 설명하지 않는 살짝 그 중용이 회복들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자는 얘기만 한 것으로만 설명됐더만. 그런데 우주가 개판되어 있다가 다시 우주 상태로 돌아올 때에는 다시 순환되어진, 정착되어진 과정이 수습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수습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 알기 좋은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습될 것이요 라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수습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조금 잘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소. 그 얘기를 그때 담당하시는 초교수 이제 박대리가 한번 논의했습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여기서는 일단은 본다고 하면 안 되지. 예? 그게 보다면 안 되지. 그래도 수습하는 방법이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방향으로 하려고 성선설이고 조화설이고 그 내용으로 해갖고 참여야 그 점을 이상 설명하지. 우주가 깨져갖고 지금 항성들이 다 은하계 오고 태양계 오고 부시하고 개판돼 없다.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나중에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움직이고 폭발됐던 것이 힘이 빠져갖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 현재 내 보기에는 해결 방법이다.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잠재적으로 우주는 다 안정으로 돌아가는 조화로 돌아갈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을 모르고 있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이렇게 맨놈이 그래야지 맨놈만 잘 들리면 된다고 근데 이제 해야지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한다고 하면 그래도 본성이 큰 차원에서는 안 그러지만은 항성끼리 엄청나게 부딪히잖아요. 현재 그런데요. 항성까지 붙여보면 태양이 붙여버려. 그 내용이 말하자면 뭐 빅뱅이 뭐보다 안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을 일단은 그래도 큰 차원에서 보면 우주는 다시 조화로 돌아와야 그 천이다. 그래서 이가 우주 근본 구성을 지라고 설명 때리고 그냥 따지지 말아. 이거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불순 얘기만 하면 왕하면 순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런다고 이제 꾸지람만 해봤자 어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잘 안 나온대. 알살이 있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일단 그렇게 보자면 일단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 애초에부터 안 부딪히도록 혼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 해보자는 논지가 지금 중국 시작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 부딪히면 개판이 되니까 애초에 안 부딪히도록 중과 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는 선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중과 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얼마 기간이 되면 혼란이 왔다가 얼마 기간이 되면 다 중화를 통해서 화인기임을 주고 있다. 두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중용 시작했던 조급했던 마음으로서는 아니 그때 중과 화 다음에 만약 그것이 혼란 난이 와버렸더니 어떻게 문제도 이 얘기를 한번 하고 하란 말이오. 그래갖고 이 얘기했다가 아따 가까운 소리 한다고 그래갖고 교사님과 가봤어요. 아니 그때부터 그냥 말 그 진도도 안 나가고 선생님도 못 오고 그렇지만 중용 문제는 그 대목에서 큰 차원에서 뭐냐 우주는 바로 말하면 입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정화, 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져 갈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터져본 것이 그래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인간들이 우주 개발한다고 가갖고 끼운 별들에 가다가 가들이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주 개발하러 간 것들이 부딪혀버리면 그놈으로 인해서 그놈이 나중에 힘이 빠질 때가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로서는 적어도 아까 말한 미발한 중 잠재 상태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이 움직일 때에 있어서도 하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우리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도리가 된다. 그 대목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 같다 그 말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다시 아까 말한 내용으로 봐서 3절에서 반성해 가면서 조용하게 가면서 조절하자 한 얘기는 아까 말한 중에서 화로 넘어가는데 난으로 안 넘어가도록
애를 쓰자고 하는 입장이다 말이지. 그래서 함부로 해버리면 난이 돼버리니까. 요새 같은 트럼프 같은 놈들 나와갖고 그냥 우주에서 그 원자탄 수소탄 치료해보면 그거 그냥 혼란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월주자 하지 말고 애초에 자제해 나가자 한 데까지가 여기 말하는 성전 1, 3성 반성호 4장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반성호 하면서 아까 말한 중과 화로부터 난 혼란으로 그 무질서로 안 가도록 지켜내는 자세가 무엇이냐 문제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온 것이 10페이지에 나오는 중과 화라고 하는, 중과 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난 어지러운 자 혼란스러운 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중과 화의 상태로 전체 안정된 상태, 저와 화합된 상태를 키워나가고 지켜나가자 하는 데가 그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더 깨져버리고 개판돼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런 얘기는 씨앗지금 그러지 말고 그거 갖고 얘기할 시간 없을 때 어떻게 조심해서 그런 일 안 되도록 좀 조심해서 중과 화를 당문과 무왕이 나와서 이렇게 중과 화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하는 방향까지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니까,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터졌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앞으로 새로운 우리 중용과학의 방향이에요. 당무가 나온 걸로 얘기가 진집되었어요. 예? 당무가 나온 걸로 당왕과 네. 당인군과 무왕이 나온 걸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 네. 거기서 백이숙제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현재 그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화성에 가서 핵실험을 해보면 태양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더군다나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데 가서 만약에 핵실험을 해버리면 그 태양계만이 아니라 은하계가 혼란이 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때는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들 염려들 뭐다 하고, 호킹 박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주에 건방진 놈들, 못된 놈들 우주 보내지 말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요새 말하는 그 이쁜 강아지 새끼들 인공수정 해갖고 키워갖고 해갖고 엄청나게 장사를 하잖아요 지금. 그럼 가장 뭐냐, 불쌍한 애미는 인공수정에 의해서 낳기만 해. 그 키우다 보다 얼마 있다가 낳기만 하다가 죽는다 말이야. 그럼 그런 짓거리를 요새 김승은 물건이 아니다, 뭐 특별법 낸다고 지랄들 해놓고도, 그래놓고 속으로는 뭐냐면 그 물건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못된 짓거리 해놓은 가장 못된 짓거리는 물건이지 지금 동물이. 그 동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인간들은 비인도적 태도에 관해서 또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방송을 듣다가 느꼈는데, 이런 것처럼 보다면 이거 다 연결된 뭐냐, 인도주의적인 중용 철학이 연결되어져서 작게는 지구 문제지만 크게는 우주 문제까지가 다 이것이 다 그분 문제로구나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못된 것들 히트친이라고 짐승은 뭐라고? 물건이 아니다. 짐승은 물건이 아닌 뭐냐. 그 문제 갖고 좀 더 연구를 해갖고, 옛날 같으면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에 나온다. 그런데 무엇인가 답은 돼야겠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과 사람과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인권, 물건, 사건 세 가지가 존재의 판단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건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그러니까 뭘 보냐, 모든 것을 주체적 가치와 관련된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 관계는 뭐냐, 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관계는 뭐냐면 인과 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체, 상대, 그 객체가 아니야. 상대는 칸트가 얘기한 대로 그것은 상대는 목적으로서의 주체로서의 상대이기,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지배 대상으로서의 상대인 물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세 가지 3건이라고 합니다. 인권, 물건, 사건, 그럽니다. 인권, 물건, 사건에 의해서 모든 법률관계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인권은 사람과 관계를 보자면 자연인,
그다음에 단체인, 그다음에 법인 그와 같은 것들 이제 주체 문제가 되고 그 관련 법률만 복잡한 문제가 되고 기회가 있으면 그 삼권에 관한 상관성에 관한 사고 능력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의해서 인권자가 사람들이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냐 내기냐 하는 합의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대상일 뿐인 것을 물권이라고 하는데 동물은 물권이 아니다. 그럼 동물이 물권이 아니면 사람이 인권이냐? 물권도 인권도 아니면 동물이 사건이냐? 이 대목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대로 히트치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이 주는 전적 인간적 가치가 있는 거 있고 떠들어 놓고는 실제는 그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인권도 아니고 물권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보니까 그 대목에서 실제는 이 사고방식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지 적어도 여기서 말하면 중과 하와 연결돼서 해당하는 문제들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 전제하에서는 사고방식 속에는 인권과 물권과 사건의 세 가지 삼권 관계와 연결돼서 해결해야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대목을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남은 동안에 큰 차원에서 이 대목의 중과 하에 관해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나눠볼까. 문단으로 되게 전체로 봐가지고 이 5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에 있어서는 11페이지의 첫째 줄을 보십시다. 중용후 제1장은 강도, 일개 중요적 문제, 중요 문제를 강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뭐냐? 중요 문제는 뭐냐면 인적인 희노애락, 사람의 감정이 나타나는 희노애락, 좋아하고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 중이라고 하고, 만약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는 상태는 잘 되어갈 때는 화하고 못 되어갈 때는 여기 설명이 없지만 난이라고 한다.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중원 가만히 있는 상태고 나타나는 동안에 잘 되어가면 화하고 고로왔자고 못 되어가면 어지러 왔자요. 난이고. 난을 여기 설명해야 할 텐데 그럼 난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되고냐면 희노애락이라고 한 것은 희노애락 이미예지와 관련되어있는 사단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보다면 애호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감정의 표현 해서 합쳐놓고 보면 앞에 있는 이미예지를 사단이라고 한다면 희노애락 오해지를 합쳐서는 그것은 칠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렵게 사단 칠정론을 설명을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 칠정론으로 가기 전에 이제 성품에 관해서 세상에서 그 철저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심리학적 분석 과정이 없이 그는 사단이나 칠정이나 갖고 설명을 해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스스로 없이 내부를 뿐만 아니라 말해놓고 본인들도 내부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완전 심리학 칠정인 정리 안 했던 양반들 때 올라갔죠. 그런데도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설명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에서부터 평정은 평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가 충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칠정론으로 정으로 간 것은 기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니예지로 설명한 것은 그것은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만 마음이 이니예지에 움직이는 마음이 그것이 정이냐 아니냐 그것을 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하자면 이기론에서 유고하고 퇴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보자면 다시 말하면 이와 기에서 먼저 이제 붙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 안 된 것이 이니예지나 이니예지에 관한 판단이 정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떤 판단도 다 저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속에 정이 있었고 정 문제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의 문제인 것이죠. 라고 해갖고 이만 높여버린 것이 이제 이기론에서 이의가 말하면 우주원이다라고 설명해본다. 그런데 비해서 뭘 그래야 그 속에서도 그 훌륭한 사람께 수항하자고 떠들어보면 그건 뭐냐 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기론에서 기쪽에 있어서는 사단이나 칠정이나 다 기다. 기의 움직임이 없는 판단이라고 없다는 입장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이론자들은 뭐냐면 사단에 관한 것은 철저히 기억, 칠정에 관한 것은 철저히 기억. 그럼 이하고 기억은 완전히 다르냐? 적어도 이기론은 철학적 입장에서는 우주 기운으로 볼 때는 하나 우주 기운으로 번지적 기운에서 나온 것은 이고 그 움직여진 감정의 요소에 의해서 나온 것은 기다. 그럼 이하고 기억은 다르다 같다 갖고 같은 싸운데 사실은 저 유교대학 특강한 동안에 제일 관심할 때는 그 문제입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 기가 그런 것 그런데 그러면 시작되면서 하지 마. 그거 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로 기도 올바른 방향으로 쓰면 돼. 그래갖고 덮어보라. 그 따지 말. 그 덮어보자고 밀어버린 양반이 누구냐 하면 율곡선생이란 말이야. 아 올바른 방향하고 훌륭한 사람 좋아서 옳은 기도 나쁜 놈은 고통스러운 게 그것은 나쁜 놈에도 나쁘다고 한 것이 기후 요소가 없는 이냐? 그게 이 요소가 없는 기냐? 그거 따지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게 아주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회 있으면 이제 불교 이론하고도 연결돼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는 기도, 민족 정기란다거나 올바른 대기란다거나 하는 그것은 감정이라고만 해갖고 그건 속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감정 기운의 표현은 그것은 그 안에가 기 속에가 이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방면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4.19 때에 그 정신 하지만 언로 정당한 언로에 숨어 있는 그 폭발적인 국민의 민의는 바로 뭐냐? 그 기지만 그 정지다. 그 이론을 갖고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말이야. 민중적인 역사 개혁에 관한 의견은 민족 정지다 그 말이다. 민족 정지는 이 아니다. 그 기는 속된 것이고 이는 천지는 두껍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그 설명하는 이 기론자, 이 중심론, 이 본질론이 맞냐? 안 맞다. 그래 그 논리로 가다 보면 현재 얘기를 안 됐지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이론이 정기의 이론이 우주적 정신의 정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자면 여기서는 뭘 설명하려고 하면 이와 기를 가지고서 가능하면 이와 기를 갖고 싸움 안 붙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한 처음에는 이를 중으로 보고 기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로 보자 한 방향으로 양자의 조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자면 제1자에 앞에 줄 있는 대로 중용원 희노애락 이런 청이 나타나는 것을 두 가지로 보려고 해서 안 나타나는 잠재적인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나타나더라도 난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것을 하라고 보자 라고 설명해갖고 설명하지 정의 표현엔 이 소목을 설명을 이쪽에서는 근래에 와서 이 기론에서 감정의 표현 속에는 중의 요소와 화의 요소가 두 개 들어있다고 한다면 감정의 요소 속에는 뭘로 있냐면 하나는 이적 요소와 기적 요소가 두 개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추가점으로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대목을 발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11페이지 여기서부터 둘째 시작하고 6째, 7째 줄까지 있는 대목에 중요한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분단을 말해서 1. 청과 청이라고 한 것이 중과 하로 나눠질 수 없다. 그래서 제1번에다 뭐냐면 정은 중을 통해서 이의 잠재적 이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가 나타날 때는 뭐냐면 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정 속에는
이와 기후 두 개 요소가 있다고 일단 분석해 놓고 보자. 일단 그렇게 개념을 정해갖고 출발하려고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곱째 줄 하나 일곱째 줄 내려다 보면은 희노애락은 시 인지 상정. 희노애락이라고 하면 사람이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나 일체 행위들은 다 정으로 일단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내지 정신적 표현을 일단 여기서는 이기론장을 일단 끼워놓고 전부 무엇으로 보냐면 기후 중심으로 정은 기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성적 표현이다. 하늘로부터 받았던 성품에 관한 요소가 잠재적으로 무엇이 되어 있냐면 기후 요소를 가지고 감정으로 표현되어진 잠재적 요인을 가진 채로서 안 나타났을 때는 성품으로만 존재한다. 안 나타난 성품으로만 존재는 뭐라고 설명했을까? 중이라고 현장했죠. 성품으로만 존재하는 중이고 중이 어떤 적극적 동기를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표현되어졌을 때 그것을 정이 표현됐을 때 그것을 기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기론에 있어서 성품에서 성품이 나타난 것을 기라고 하자라고 설명해서 여기서는 정과 앞에서는 정 속에 들어있는 중과 화를 일절로 본다면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희노애락을 정과 기로 설명해 본다면 두 번째는 정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성은 본질적인 요소로 남아있는 것이고 정은 그것이 희노애락 애오지라고 하는 애오욕이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것을 정이라고 하자. 그래서 정과 성을 또 구별해 보자. 앞에 있는 대로 정이 잠재되어 있는 중, 나타나 있는 화, 정의 이와 비두 현상인 중과 화를 처음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정은 어디서 나오냐? 애초에 우주로부터 받았던 성 속에서 밖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정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과 성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다뤄가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주로부터 받은 기운은 잠재적 기운인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 아닌 실정은 없다. 그렇게 일단 출발하고 보자. 그것이 바로 특히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받고 모시려고 하고 있는 화남 서경덕 선생님 이기론에 있어서의 기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자면 요 문제는 여기 화남선 그거는 무슨 서경덕 선생님 그 화남 그 이름만 붙여놓고 말하고지 그거에 공부에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 숙지만 우리 정가르치만 없습니다. 선생님 말이야. 그동안 끊어져버렸어 이제 나이 속에서. 그런데 인재라도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바로 저 앞에 저 영당 제일 앞에 문에 뭐라 써있어? 양양문이라고 써있지. 양양문이 그저 말하면 이가 양양합니까? 이는 양양 안 합니다. 이가 내포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표현을 갖고 방향을 갖고 그 개혁이 힘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기가 됩니다. 양양문은 이문이다 라고 설명한다 말이 안 돼. 근데 양양문은 기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기는 기문은 제 사람들 뭐냐면 이 중국 중수로는 주자 이론에서는 이는 무게 것이고 기는 하가 나타나면서 바쁜다 말이에요. 연애목을 아니요. 올바른 일을 생성시켜 나가는 우주 생성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기능은 다 기여. 그 안에 들어있는 객관적인 냉정 평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가 될 뿐이지. 그렇게 보자면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와 기를 연결시켜가면서 생기있게 의미있게 부여해야 텐데 그 대목을 모르고 주자한테 꽉 얽매여갖고 전부 이 중심을 이는 높은 것이고 긴 낮은 것이고 해왔단 말이에요. 요 대목을 끼우려고 했더니 잘못하면은 여기 화담사에서 저 같은 깨져야 지금 이제 기초적인 학자가 말 함부로 해보면 잘못하면 누가 어디까지 와보냐 그러면 화담사에 있는 서경대 스님이란다가 여기 모셔서 우리 할아버지들 이제 공격을 받아본단 말이다.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단지 일반론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그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해가면서 책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 책이 세운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절대로 이 책이 세운 데에서는
중용 1장부터서 홀딱홀딱 뛰어갖고 절대 안 돼요. 꼭꼭 집어가면서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시키는 과정은 기억고 이역을 연결시키는 과정에 끝하고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접근해 가야겠다 해서 더 겸허하게 이도 인정하고 기도 인정해가면서 접근해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13페이지 후에서부터 8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전통적인 중국 사상에서 보자면 또 여기서 뭘 설명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와 기,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움직인 것과를 조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화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럼 아까 했던 정과 성과 관계에 못지않게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타난 것들에 있어서 조절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전통 문화 속에서는 이와 기에 관해서는 설명이 다양한데 그쪽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이와 기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난 어지는 혼란이 아니라 절도를 유지해 가면서 이와 기가 유지해가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라고 설명합니다. 예는 나타나 있는 것은 예고 예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두 개를 연결시키는 도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다양한 설명하는데 예와 뭘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에 관한 젊은 다시 말하면 적절한 조절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예에 관한 것을 조절 기준을 삼다 보니까 결국은 도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정과 성 못지않게 또 해야 할 것은 나타나는 모양에 있어서 조화 균형 문제인 예와 그것을 두 개를 내용적으로 조화시키는 도와 그 관계를 예와 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문제가 여기에 관한 접근과 아주 쉬운 근본 문제가 된다. 간단히 말씀부터 드리자면 도는 내 안에 들어있는 대로 지향해야 할 정도 내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답니다. 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상관관계 제도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날 때는 뭘로 보이냐 그러면 예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의 모습 속에는 중요한 내용은 결정적인 문제는 도에 관한 내포되어 있는 그 절도란다고 하는 의미에 관한 것을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로대로 일단 나중에 설명해 보겠습니다만은 요 속에서는 정과 정하고 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은 기가 인면에 있은 이의 요소와 항상 조절이 자제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언제든지 이가 가는 곳에는 기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조절을 해야 하고 이가 가는 곳에는 이가 구체적인 표현에서 나타난 형상하고 균형이 맞아야 해. 그러니까 이와 기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데 두 개의 개념이 하나는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예, 속에 또 하나는 안에 들어있는 것에 있어서 정도에 관한 조절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세 번째의 문단으로서 저는 그 13페이지 6에서부터 8째 줄에다가 전통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로 두 개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냐면 예와 도로 연결시켜갖고 문제를 설명해가면서 두 개를 뭘로 보냐. 예와 도가 연결되어져서 두 개가 전체가 그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에 있어서 서로 간의 화해가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나하나 단어에 관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만은 예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아까 어지로 난 무질서가 적힌단 말이다. 예를 통해서 정도를 조절해감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국민사회가 다 서로 간의 조화가 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서 중을 넘어서서 화로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단어와 단어 관계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행동들은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밑에서 몇째 줄입니까? 거기
그러므로 도를 통해서 정의, 도를 통해서 사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 화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간음은 다 개체 자기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총체가 붙었을 때 혼란이 깨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막아보려고 지금 오만한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본질이 빈빈하게 돼. 네. 그래서 말하면 난을 막아보려고 하는 방법이 이 표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이것들은 뭐냐? 도를 통해서 정의, 아까 감정이 절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 도를 통해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절도를 유지할 때 그것보다 예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개념 자체가 전부 다 그 정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로 보자면 하나 큰 흐름에다가 판을 얽어놓고 보자면 안 깨지게 하려고 혼란 안 되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사고를 생각하다 보면 다시 말해 개념 배치, 가치 배치를 전제로 보자면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도에 의해서 정의,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절도를 통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대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적 요소를 나누다 보니까 이와 기와의 관계가 다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도가 있어야 하니까 예고,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들은 가치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고, 이런 것들 가지고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럼 거기에서 나타난 아까 말하자면 예와 도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럼 13페이지 밑에 4세 나타나 있는 대로 여기다 뭐냐면 상이라고 말을 한다. 상태와 상자, 깨끗한 거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개운하다는 뜻이죠. 상쾌한 상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 갖고 정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준을 잃어버리면, 정의화를 잃어버리면, 절을 잃어버리면 그다음 뭐냐? 난이 온다고. 난이 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상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상태는 상자. 그 밑에 이렇게 5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보자면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냐? 밖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개별적인 행동의 조화를 통해서 총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대목이 여기 세 번째 예와 도와의 관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예와 도와의 관계하고 성과 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절하는 최후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1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나타나는 부분을 네 번째 문장으로 보였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를 뭐라고 개념을 붙였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화해를 위한 절제, 조절 절자죠. 마디 절자하고 제어할 절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4번 문장을 썼습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화해, 서로 간의 조화를 갖게 하는 것이고, 조화를 갖게 하는데 매개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나 정의나 아까 도나 뭐 다 떠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혼란, 난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마지막에 키는 뭐죠? 그 지혜다. 그 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십시다.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은 절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정신적인 능력과 합쳐진 것이 말하자면 자연과 인문과에 있어서 조화, 자연과 인문의 통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문의 통일, 제 밑에 줄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과 인문의 통합을 통해서 재능, 사회적 화해, 인간 사회가 바로 서로 혼란, 난에 부딪히지 않고 서로 간의 화해, 공동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 대목을 설명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성질인 사람들, 꼬라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다시 말하면 그 비기, 성질내는 것, 욕심내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마음에 불명한 화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갖고 억제시키는 것들을 설명하는 대목이 뭐냐면 지혜로서 정혜로서 말하자면 그 뭐라 하냐면 요 갱요 시시각각의 보지 정혜하여서 안정된 딱 정해진 지혜로 지혜를 유지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안상자재 편안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안상자재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하자면 14페이지 우리 둘째 줄에 나온 대로 이 지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안상을 차지해 나간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무질서 혼란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자기 몫을 가지고 차지하면서 서로 간에 공존적 상태로 유지한다.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사회와 관련된 것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 14페이지 밑에서 6째 줄에서 그냥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는 각자가 자기의 개성을 통해서 자교육을 통해서 공동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항상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시 또 찢어 나눠갖고 다 합쳤다가 다시 한 덩어리를 뭉쳐갖고 서로 간에 조화가 된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고 견디고 자아를 유지하고 교육시키고 목표를 조정해 감으로 해 말미암아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상적인 경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말하면 중요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자면 이 짧지만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감정이 폭발적인 방향으로 가는 혼란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 자제하고 수정하고 조화해가면서 결국 그 틀에 와서 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통합되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이 결국 제2장 때 표현해 나가는 중용이 하는 마지막 목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안 나타났을 때 잠재적인 조화인 중, 나타났을 때의 정도를 넘어서 판 깨지지 않고 판을 지키는 방향까지 지키는 화, 중과 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중과 화를 깨불고 난으로 가갖고 혼란되어버리면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그로 인해 누군가 고통이냐? 구성원들이 고통이다. 근데 뭘 설명하냐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자면 짧지만은 여기 있는 제 12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중과 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깨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 근본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자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히 무덕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와 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이와 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성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이를 통해서 기를 누르고 기가 그런다고 해서 이와 화합되어 갖고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총체적인 조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이 없는데 조화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위에 갖고 조화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인위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하면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4단 7정으로 가는 과정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체와 조화를 깨고 하면 안 돼. 그 조화를 유지해 가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주는 바로 심성의 성의 움직임이지 즉 마음의 움직임이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인위해진 사는 없어요. 근데 그놈을 너무 그냥 추상화 시켜갖고 우주적인 본질이다 해갖고 뻥을 터뜨려보니까 그쪽이 제일 높으니까 상위 개념에 거기에 출세기업은 제일 우뚝에 붙어. 그러나 그것은 인위해짓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 개념 자체만은 먹잡도 없지 않습니까? 인위해짓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자면 중용에서 간 이 이론과 관련시켜서 보자면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심성이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마음의 움직임이 아닌 인위해지라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냥 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성품이 무엇에 관련되냐 마음하고 마음 십자하고 연결되어서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진지라고 하는 개념은 시작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뭘 좀 강조해갖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요한 무엇이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데 마음이 좋게 움직여갖고 저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잘 움직이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이다. 그래 보기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와 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 섞여 있는 것이니까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냥 이 개념에 집착하지 않도록 위해서 또 풀어가지고 다시 묶어갖고 또 풀어가지고 엮어갖고 해서 현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형태로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 다음 시간은 이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후딱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대목을 봐야 다시 이와 기의 문제, 심성의 문제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냐 단지 지혜로서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냐 구체적인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냐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기 속에서는 감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니엘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지 그저 관념적으로만 이치만 가지고 이 영혼의 진리 영생으로 그런 식 개념이 아니다 하면서 설명하면서 알아주셨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어려운 얘기를 더 어려운 소리로 해버리니까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만 다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아 그런 책으로서 성들이 제끼지 말고 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9월 2일 어저께 9월 2일이요. 한치 노사가 에필에다가 일곱 그 이기사를 죽이던 가장 밑에다 넣어가지고 못 나올 뻔해서 여기를 이제 조선조 말이라 가지고 에필에 무리하게 피동해줬어요. 참고로 여차로 말씀드린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을 분고가 제일 처음에는 한 8학 정도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차례차례 조금씩 내려가서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은 5천 거기 보면 이제 앞에 정리하면서 하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